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 오늘장의 흐름은 좀 재미가 없었죠. 최근에 이 8월 18일 날 이후로 이렇게까지 4일 연속으로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8월 18일 날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길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젠슨 황 구광모 그러면서 메디슨 황 류재철 만났던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던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따른 바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던 세론 뉴스가 지금도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전 영상에서부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론의 패턴이 계속 먹혀 들어갔었던 바로 이 LG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젠슨 황 구광모 만나기 이전부터 먼저 주가에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고 만나는 구간에서는 정작 빠지고 있었던 LG전자였었던 이런 흐름이었었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디테일을 뜯어보면은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2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라운드 피겨 자리도 오늘 깨버렸고 이거 지금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 절망에 빠질 만한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L자 들어간 주식은 하지 말랬는데 라고 하면서 자책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이 눌림목 매수타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이 데이터상의 특기할 만한 점이 앞전과는 다르게 발견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LG전자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지금 LG전자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믿음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거기에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즉 재료까지도 있어야지만이 LG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그 명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봐드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들이 갚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타점을 노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의 모멘텀 그러면서 데이터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나가는 LG전자 폭등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정도 가지고 폭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가 자동으로 개인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160만 주 가까이 한 달 동안의 매도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팔고 나가면서 LG전자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LG전자의 차트를 딱 보시면 어떤 게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이때 구간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떴었던 LG전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내봐주면서 매물대를 쌓아놓고 빠졌었던 LG전자가 이제는 우리가 차트, 그러니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다라는 말씀이죠.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고 있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내봐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었던 요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자, 그러면서도 지금 기준봉이 서줬었던 구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준봉이 하나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서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특히나 무엇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20선과 60선의 지지, 그러면서 앞전에서 만들어뒀었던 이들의 이렇게 매물대까지 같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깬다 하더라도 말아 올려주면서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분봉상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상승 파동이 연출되다가 ABC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면서, 자,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던, 이게 60분봉인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던 그 중심봉을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이 하단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준봉의 하단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일단 잘라놓고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 주는 걸
지켜보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기준봉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8월 12일에 하단부에 최대한 가깝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면서, 자, 여러분들께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었던 특기할 만한 점, 왜 도대체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냐면은, 자, LG전자는 사실 누가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인가요? 물론 여러분들 광기가 달라붙는 구간에서 진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끌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자, 그 구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리거 역할, 그러니까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차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거 사고 싶지 하고 꼬시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국계 자본들이 LG전자를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 트리거를 만들어내봐주는 게 바로 이 외국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달라붙는 구간에서는 위에 구간에다가 업틱룰 적용 수량까지 걸어가면서 공매도로 무겁게 주식을 짓누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끌고 올라오고 있었던 현물마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싹 다 프로그램 매도를 토대로 매도하고 떠나면서 위에 구간에서 공매도를 체결시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LG전자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6개월치로 해서 여러분들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LG전자 6월 2일에 고점을 찍고 빠졌었던 종목인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6월 2일 날 진짜로 어마무시한 공매도 수량이 쌓였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6월 2일 날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얼마까지 쌓였었던 상황이다? 9천억 가까이 쌓였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업틱룰을 적용받는 수량과 업틱룰이 예외인 수량이 있는데, 업틱룰 적용받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원 언더로는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설명이 좀 난잡했는데, 이 10,000원의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하면요, 10,000원 언더로 만약에 주식을 빌리자마자 10,000원 언더로 시장가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가 밀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친 듯이 10,000원 부근에서 빌려서 계속 시장가 매도로 때려버리면은 호가 당연하게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업틱룰 예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틱룰이 일반적으로는 적용을 받는다. 업틱룰 적용되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언더로 시장가 매도 주문을 못 내게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네이키드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업틱룰 예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업틱룰 예외 조항에서 보시다시피 6월 2일 날에는 59만 주 가까이가 업틱룰 적용받았었고 32만 주 가까이가 업틱룰의 예외를 조항을 받았었는데, 보시다시피 6월 1일이라든지 그 다음 날인 6월 4일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진짜 누가 봐도 여러분들 비율이 6월 2일 날에 네이키드 숏 전략이 발동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9천억 가까이 있었던 공매도 수량이 쭉 주나 싶더니만 최근에 8월 18일 날 있었던 이날에 다시 한번 공매도 수량이 늘어났었던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4천억 가까이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 17만 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7만 주 똑같이 있지만은 업틱룰 적용받는 수량 말고 업틱룰 예외인 수량, 지금 보이시죠? 이 뒤에 있는 업틱룰 예외인 수량이 이 18일 같은 경우에는 11만 주, 그러면서 19일 같은 경우에는 2만 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업틱룰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주가를 빼는 그 누군가의 주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물량을 상환해야 되는데, 물량을 상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야금야금 사면서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숏 커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호재가 터져 나오면서 숏 스퀴즈의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무섭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숏 스퀴즈가 터졌었던 그 사례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한화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국 태양광 업체 방문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사실 하나솔루션이랑 그렇게까지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솔루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여기서 주가를 무섭게 억누르고 있었던 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로직이 작동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 드리블을 했었죠. 자, 이 주체가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쇼스퀴즈가 터졌었던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재료 한 봉만 터져주는 구간에서는 미친 듯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우리가 그 재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얼마 전에 있었던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슨 황 류제철, 그러면서 이 젠슨 황 구강모 만남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이 로봇 관련한 내용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재료로요, 이 내용의 이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보증권 쪽에서 LG전자 하라고 하면서 10월달 AITC AI 데이터 센터에서 2조 5천억 원 수주 전망.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수주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전자 원래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전 만들던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전에서 미래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칠러 산업.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칠러라든지 액침 냉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 칠러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만드는 회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LG전자 잘 만드는 게 뭐 냉장고도 있겠고 에어컨도 있죠. 자, 근데 그렇게 이렇게 냉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당연하게도 칠러 쪽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모터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에 모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동이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전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면 점점 비율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기대감.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기대감의 단초로 쓰일 수 있는 그 내용의 이슈가 10월 AI 데이터 센터 2조 5천억 원 수주 전망. 그러면서 얼마를 지금 내놨었던 상황이냐면은 목표 주가를 35만 원을 내놨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35만 원 여러분들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날 그러니까 6월 5일 날에 고가를 찍었었던 구간이 35만 3천 원이었는데 거기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지기 이전부터 주가는 먼저 반영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10월 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8월 말쯤 됐는데 이거 2달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몇 개 캔들도 안 걸릴 뿐더러 주식에는 무엇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LG전자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매수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이 구간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깜빡 좀 했는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 찍히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론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달린 날 이후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었는데, 최근의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에 분명하게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지만 3일 연속으로 프로그램이 사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6만 주 가까이로 밀어버렸었던 그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기관이 팔고 있는 물량들도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오히려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쇼스퀴즈라든지 쇼커버가 발동되면서 주가가 무섭게 상승할 때,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위에 구간에서 공매도 업틱룰 적용받는 수량을 걸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예외인 수량까지로 해서 무섭게 밀어버릴 확률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앞전에 이미 해보셨던 것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버튼 눌러야 된다? 매도 버튼 눌러야 된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는 걸 지켜보면서 가지야만 외치고 있었던 이때의 그 과오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6월 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던 LG전자인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일 날 LG전자를 42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LG전자가 쭉 빠졌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이 LG전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세론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도 짚어봐드렸었던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떤 타점으로 이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물대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살짝 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던 LG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분명히 이번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었던 현물 수량을 싹 다 매도를 하면서 위에 구간에서는 어떤 것까지 공매도 업틱룰, 공매도 예외 조항까지 싹 다 체결시켜 놓고 주가를 끌어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진짜로 뭐 35만 원이 될지 아니면 40만 원이 될지 25만 원까지만 올라가다 빠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왕창 달라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감없이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 드릴 건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그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쁘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있을 텐데, 계속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타점,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사고 있고 이런 수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불가능한 상황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그 타점이 왔을 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딱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우실 게 없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뜯어보고, 지금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파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싹 다 데이터를 돌려보고 있는, 컴퓨터 앞에서 돌려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그 타점에서 왔을 때 이 여러분들께 이 수급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그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보내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LG전자 타점 안내 문자로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LG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렇게 LG전자가 8월 18일 날에 갑작스러운 음봉이 분명하게도 떨어졌었다. 그건 그냥 하나의 플레인한 팩트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6만 주였나요? 아까 전에 16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오늘 쓸어 담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분명하게도 한번 세론을 핑계로 해서 매도를 진행했었지만은 앞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흐름이다. 6월 2일 날에 있었던 그 세론 패턴과는 너무나도 다른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6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6월 2일. 제가 너무 뒤로 왔네요, 여러분들. 6월 2일 날에 있었던 요 세론 패턴에서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팔고 또 탈고를 시전했었던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로그램 이용해서 팔고 또 팔고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무섭게 내리깔았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살살 진정되고는 있지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요런 상황과는 굉장히 대비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팔고 또 팔고가 아니라 하루 팔아놓고 3일 연속으로 사는 그런 기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면 안 되겠죠. 외국인들 지금 뭔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데 수급 데이터만 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LG전자의 주가의 상승을 연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뭐 칠러라든지 액침 냉각, 액체 냉각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30만원, 35만원, 40만원 연속적으로 라운드 피겨 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35만원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있었던 여기 46만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그냥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끼리도 눈치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 파는지, 그 천하제일 누가 먼저 팔기 대회가 시작이 될 건데 어느 순간,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구간에서 이 35만원까지 찍고 빠질지 아니면 30만원까지 찍고 빠질지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구간에서 갑자기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매도 수량이 점점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팔아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그게 뭐 30만 원이 될지 35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같이 매도하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35만 원 따라서 이 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확 낮춰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확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760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안 남겨두시고 이때 당시에도 그냥 가즈아만 외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아 이거 더 갈 수 있다 라는 그 영상으로 해서 나중에 그럼 문자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그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께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LG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LG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